네, 돈이 모이고 수급이 모이고 관심이 모이는 곳들의 머닝 전략 조금 더 깊은 오늘은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화장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으로요. 네, 네. 화장품의 최근 몇 년간의 특징은 지역별로의 어떤 그 공략 대상에 따라 주가가 달리하더라. 옛날에는 사실 중국이 강력했는데 오히려 중국 이외의 지역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에는 유럽이나 중동, 하반기에는 중국을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별 모멘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22년 네.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예. 상당히 화제고 주가는 실적 모멘텀이 좋았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는 비중국,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위시로 해서 네. 비중국 지역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유럽과 중동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해당 브랜드들 또는 밸류체인별로 탑티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이제 실적과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중국 사업이 높은 업체들은 실적에서도 불안감이 컸고 주가 측면에서도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면 중국 경기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화장품에 네. 대해서는요. 그리고 여러 중국 관련 업체들의 사업 구조조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꽤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네. 뭐 주식시장의 세상도 그렇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하고 또 사실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저렇게까지 사실 시장에서 소외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인디 브랜드가 약진하는 이런 게 나타나는데 하반기 중국이 열리게 되면 또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2014년, 15년 그 중국 모멘텀의 전성기 때와는 네. 양태는 좀 다르죠. 예. 그때는 뭐 없던 매출이 새로 생긴 거였고, 그리고 워낙 또 한류가 거셌기 때문에 그냥 K자만 찍히면 메이드 인 코리아만 하면 다 따이공이나 왕홍이나 성대리상들이 가져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모멘텀이 좋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중국의 브랜드들도 상당히 올라온 상태이고 그리고 중국 소비가 또 합리적 소비로 좀 많이 가고 있고요. 에스티로드라든지 랑콩 같은 그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영 실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하지만 아무튼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LG가 약간 소외된 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좀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눌려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말은 뭐 들으면서 답이 나오는데 그 말은 예를 들면 대형주로 가고 중소형주 인디 브랜드는 이제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가총액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업종 지수를 올리는데 이 두 기업이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LG생활건강은 지금 시총이 5조고요. 아모레퍼시픽은 6조입니다. LG생활건강이 잘 갔을 때 제 기억으로 한 20조 안 갔나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5조, 6조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는 거는 이런 중견 브랜드들이 이제 뭐 시총으로 보면 1조 원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생겨나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아까 지역 이렇게 조금만 더 여쭤보면 중국은 이제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대형주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로도 이해가 됐고 그동안 이제 주로 중소형사들은 북미나 일본 아니었어요. 근데 유럽과 중동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 유럽과 중동이 부각된다면 특별히 조금 그런 데를 더 집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보면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 인디 브랜드 업체들은 다 유사한 트랙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성공한 브랜드들도 있고 미국에서 먼저 성공한 브랜드들도 있는데 모두 유럽 쪽을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네임밸류를 높여놨고요. 그래서 뭐 흔히 세계에서 1등 하려면 뉴욕 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등은 전 세계 어느 지역으로도 다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한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유럽은 굉장히 지금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APR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이패밀리 SC, 뭐 클리온, ABCNC 모든 VT 모든 브랜드들이 다 유럽 쪽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이제 K컬처의 힘인 거죠, 사실 그게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유럽 하면 다 고가 화장품만 쓸 거 같고 그거 옛날에 다 수입했었는데 그죠? 북미, 유럽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떠오릅니다. 한 가지 더 정책적인 거를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이 트럼프의 그 관세 노이즈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아직은 확산하는 단계 아닙니까?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경로나 그랬을 경우에 아마 지금 이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화장품들이 그죠? 그렇죠.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화장품은 지금 아마존에서 팔리는 가격을 보게 되면 대체로 15달러 내외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보편 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달러 남짓한 이제 그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아마존에서 기본적으로 30-40% 할인돼서 판매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의 수요가 가격 때문에 위축되거나 뭐 이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법인을 두고 있는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을 넘어갈 때 가격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국경선을 넘어갈 때 가격이 원가로 넘어갑니다. ODM 업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있는 법인에게 납품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원가율이 한 20% 이하이기 때문에 예. 한 20센트 정도밖에 예. 가격이 오르지가 않는 거고 실리콘투한테 납품하는 경우에는 뭐 한 50센트 그리고 아마존 FBA 서비스를 활용해서 리테일로 판매되는 역직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달러 이상 이렇게 최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느 정도 중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다행스럽네요. 뭐 워낙 그 트럼프의 관세 영향권에 다 놓여 있기 때문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영향이 없는 건 아니나 그죠? 실제로 판매나 가격에 전가되는 부분들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화장품은 개별 기업들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게 많을 테니까요. 개별 기업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아마 자료를 쓰신 거 위주로 저희가 질문을 뽑았을 거 보이는데 최근에 사실 가장 주목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VT입니다. 예, 여기서 소위 리들샷이라고 하는 게 뭐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도 아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사실 분기 실적은 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숨고르기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국내하고 일본 매출이 상당히 큰데 약간 신제품 출시의 준비라든지 프로모션의 여러 가지 더 한계들 한국은 이미 다이소 같은 경우는 웬만큼 다 차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실적의 모멘텀은 둔화될 것 같고 올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국하고 이제 중국 쪽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관세 브라시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실질적인 한한령 해제 효과는 하반기로 보기 때문에 아마 실적과 주가의 모멘텀은 좀 하반기로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주로 마스크팩 이런 건데 지금은 어쨌든 대표 상품이 리들샷인 거예요. 이게 잘 팔려야 이제 예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 소비자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특히 한국 소비자들. 이미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미국, 유럽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업체 가운데 하나가 이제 VT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 뭐 꾸준히 사실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주가 변동성은 있더라도 꾸준하게 사실은 가는 것이 OEM, ODM 업체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인데 두 기업을 뭐 항상 비교하게 되는데요. 두 기업의 어떤 관전 포인트들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 생각에는 두 회사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회사 모두 전 세계 화장품 ODM의 1, 2위 업체이기 때문에 뭐 우열을 가누기가 쉽지가 않고요. 다만 코스메스가 아무튼 1등이죠. 네, 1등입니다. 그리고 전 카테고리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터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네. 주목하셔야 될 점은 굉장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이런 화장품 ODM 업체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글로벌 1등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역량에 있어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선진국들도 따라오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기술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화장품은 좀 문화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메이드 인 차이나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화장품의 패권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미국을 지나서 이제 유럽, 중동, 또 인도, 동남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ODM 1, 2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장기 성장 여력이 크고 실적 가시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전략이네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실적 노이즈가 있었던 거나 뭐 급락했던 구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OEM, ODM 업체들은 사실 보면 주가가 좀 떨어질 때 편안하게 좀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 주식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지역 확장을 하잖아요. 예. 콜마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미국, 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까지 지역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죠. 네. 그러면서 실적이 좀 등락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그런 노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쪽은 콜마하고 코스맥스하고 보면 어느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예. 두 회사 모두 적극적으로 예. 임하고 있는데 예. 사실 북미 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ODM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네. ODM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부자재 소싱이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인프라 그리고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한 20년 동안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네. 한국의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되게 높은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썩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부자재 소싱도 상당히 힘들고 네. 인건비도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네.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화장품 얘기 재밌네요. 우리 박 의원님이야 이쪽으로 오래 하셨고 저야 뭐 이렇게 나이 좀 있는 남성이 사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주식시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건데 기업별 얘기라니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이 클리오인데요. 클리오는 보면 지금 말씀하신 뭐 OEM 업체나 인디 브랜드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작년 여름 이후 굉장히 좀 부진하네요. 이게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색조 쪽이 위주로 가는데 그런 쪽이 좀 품목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좀 경쟁력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무래도 네. 이미 잘하고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예. 지금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은 예. 대부분 비상장 업체들이 예, 많습니다. 예. 뭐 아누아나 뭐 스킨천사나 조선미녀나 다 비상장 업체들이거든요.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 조금 더 순발력이 좋죠. 그건 이제 그렇죠. 피보팅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조직도 작고 네. 의사결정도 빠르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그걸 제품으로 반영시키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들이 좀 더 잘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장돼 있는 브랜드 업체들은 조금 치이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업 규모가 큰 업체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이나 품목 전략이나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사 결정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의사결정, 경영진의 판단이 굉장히 좋아요. 과거에 중국 사업 안 좋아할 때 바로 나왔고요. 500억을 그냥 날렸지만은 그때 중국을 빠르게 나온 게 오히려 잘한 거였죠. 그다음에 클럽 클리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브랜드 네. 샵이 침체에게 접어들면서 안 좋았는데 그걸 바로 접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사결정의 순발력이 상당히 돋보이고 지금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과 네. 일본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부진한데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군요.
비상장에서 이제 또 IP하면서 올라올 업체들도 꽤 있겠는데요. 말씀 들어보면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업체들도 뭐 미리 사는 건 좀 어렵더라도 올라올 때 뭐 최근에 뭐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벌써 2023년이니까 꽤 됐지만 최근에 올라온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장품 얘기를 좀 뭐 지역별이라든지 혹은 기업별 영향력들을 좀 봤을 때 좋게 보시는 기업들 좀 알려주십시오. 네. 밸류체인별로 보게 되면 브랜드 업체들이 가장 규모도 크고 레버리지도 큽니다만 네. 사실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의 특성상 업앤다운이 되게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들에게는 그렇게 롱텀하게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고 예. 밸류체인별로 보게 되면 오히려 제조 쪽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펌텍코리아 같은 이제 용기의 탑 티어, 네. 그다음에 코스메스 콜마 같은 ODM 쪽의 탑 티어, 네. 그리고 실리콘2 같은 무역 쪽의 탑 티어, 뭐 이런 업체들이 KBT의 글로벌 모멘텀을 이제 그대로 흡수하면서 실적으로 투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요 세 회사 각 밸류체인별 탑 티어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시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 주신 거 보고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중국 모멘텀이 불면 올라올 여지가 있다고 했으나 이게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밑단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대표 기업들 코스맥스, 한국콜마, 펌텍코리아 세 개 일단 네. 얘기하셨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제일 좋은 업체들이 네. 저는 코스메스, 한국콜마, 네. APR, 펌텍코리아 같은 예. 이제 이런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은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네. 정고점을 다 뚫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PR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재미있는 화장품 이야기 또 투자에 대한 가능성들 오늘 머닝전략 메리츠증권 박종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